오늘은 지난번에 김정원 원장님께서 TFCC 한번 발표하신 적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의학적으로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TFCC는 이쪽에 울라 헤드와 트리케트론 필스폼 이 사이에 있는 구조물이고, 이쪽에 이제 스테빌리티를 담당하고 이쪽을 충격 같은 것들이 왔을 때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물들입니다. 해서 TFCC 이게 보면은 트라이앵귤라는 이제 세모 모양의 파이브로 카틀리지의 컴플렉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컴플렉스라는 거는 여러 가지의 구조물의 복합체라는 뜻이고, 총 이렇게 8가지의 구조물들이 다 합쳐진 거를 TFCC라고 하고, TFC는 그 중에 이제 제일 메인이 되는 트라이앵귤라 파이브로 카틀리지, 이거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디스크 같은 그런 카틀리지를 말합니다. 니에서 이제 니랑 생각해 보면 구조물이 비슷한데요. 니의 이제 메니스커스 같은 그런 형태의 구조물이고, 그다음 제일 이제 앞뒤로 빠지는 거에 이제 인스테빌리티, 그 스테빌리티를 가장 이제 힘을 많이 받는 데가 볼라하고 도잘 쪽에 라디오 울라 리가먼트가 있고, 그다음 이제 볼라 쪽으로 울로 루네이트, 울로 트리케트랄 리가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메니스칼 호몰로그, 울라 콜라테랄 리가먼트. 이 두 가지는 이제 명시는 하는데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ECU의 시스는 이제 도중 쪽에서 그 스테빌리티를 담당하는 구조물이고요. 하나하나씩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TFCC의 펑션은 이제 라디우스와 울라의 피봇 무브먼트, 이렇게 돌리는 무브먼트의 스테빌라이징을 담당을 하고요. 그 DRUJ, 디스탈 라디오 울라 리가먼트 조인트의 스테빌리티를 담당을 하고, 이 디스크가 이쪽으로 쿠셔닝 역할을 또 하고요. 그리고 카푸스가 옆으로 빠지는 거를 여기 ECU 리가먼트, 울라 리가먼트가 이제 잡아주죠. 그래서 첫 번째로 트라이앵귤라 파이브로 카틸리지 보시면은 코로날 뷰에서 이제 많이 보는데요. 코로날 뷰에서 제일 잘 보이죠. 이렇게 그 니의 메니스커스 같은 모양으로, 디스크 형태의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 엑시알 형태에서는 삼각형 모양의 카틸리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지탈에서도 보이는데, 사지탈에서는 디스코이드 쉐입의 그런 모양으로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라이앵글 파이브로 카틸리지를 구성을 나눠보면은 이쪽이 라디알 사이드고 이쪽이 울라 사이드죠. 이런 식으로 가서 붙게 됩니다. 이쪽은 다 디스크 형태가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리가먼트 형태로 가서 어태치먼트를 합니다. 이 울라 스틸로이드 사이드에 어태치먼트 하는 포션이 있고, 그리고 울라의 포베아에 어태치하는 포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이 사이가 살짝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가멘툼 서브크루엔툼이라는 공간으로, 요거를 이제 테어로 보시면 안 되고, 보실 때 원래 여기는 조금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얗게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라디알 사이드에 붙는 부분도 파이브로 카틸리지, 쭉 이어지는 부분도 파이브로 카틸리지, 그리고 울라 사이드에 가서 리가먼트의 그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찢어지는 사이트는 이제 TFC의 여기 가운데 센트럼이라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임상 경험상으로는 스틸로이드 어태치먼트가 많이 테어가 되고, 여기 센트럼은 그 트라우마틱으로는 자주 찢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디제너러티브일 때 센트럼이 많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럼 포션에는 그 혈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쪽이 찢어진 경우에는 다시 리페어 한다기보다는 그냥 잘라주는 형태로 치료를 하고, 이 페리페랄 포션은 그래도 이제 혈류가 가기 때문에 그쪽이 찢어지는 경우에는 리페어를 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카틸리지, 그 TFC 말고 그 다음 거는 이제 도잘 볼라 디스탈 라디올라 리가멘트입니다. 요게 이제 보면 요 디스크가 아까 말씀드린 TFC고, 그 도중 쪽과 볼라 쪽에 이렇게 thick한 리가먼트 구조물이 바로 디스탈 라디올라 리가먼트입니다.
4에서 5mm 정도 되고 이게 앞뒤로 빠지는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DRUJ의 스테빌리티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구조물인데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팔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요 이제 디스탈 라디올라 리가먼트에 대한 그 평가가 조금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 팔머 클래시피케이션의 그 제한점 중에 하나가 요거 리가먼트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스테빌리티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그럼 아까 말씀드렸을 때 포베아로 붙는 부분이 있고 스틸로이드에 붙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디스탈 라디올라 리가먼트가 붙는 건데 이게 쭉 바깥쪽을 둘러싸면서 스틸로이드로 붙는 부분이 도줌에도 있고 볼라사이드에도 있고 그리고 포베아로 붙는 부분이 도줌에도 있고 볼라사이드에도 있어서 총 어떻게 보면은 4개가 가서 붙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근데 요게 이제 MR상에서 완벽하게 구분되기는 조금 어렵고 그냥 이제 저희가 코로날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이제 컷을 넘기다 보면 뒤쪽 볼라 쪽이 보이고 도줌 쪽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를 특히 디스탈 라디올라 리가먼트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포지션이 프로네이션이냐 스피네이션이냐 뉴트럴이냐에 따라서 이게 꼭 찢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이렇게 웨이비하게 이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디올라 리가먼트 말고 이쪽 손바닥 쪽으로 보면은 울로 트리케트랄 리가먼트와 울로 루네이트 리가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 TFC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트리케트럼에 붙는 거는 울로 트리케트랄, 루네이트 쪽에 붙는 거는 울로 루네이트 리가먼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볼라 사이드에만 있고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 지금 루네이트죠. 루네이트로 가서 붙는 것과 이쪽에 지금 피지폰 밑으로 트리케트룸이 있는데 이 트리케트룸에 가서 붙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여기에 이제 뭐 울라 콜라테랄 리가먼트도 보이고 여러 가지 리가먼트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MRI에서는 주로는 이제 사지탈에서 잘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울로 루네이트, 루네이트에 가서 붙는 울로 루네이트, 트리케트룸에 가서 붙는 울로 트리케트롤 리가먼트인데 요거는 이제 MR 아스트로그래피 정도 해야지 잘 평가가 되고 그 외에 그냥 MRI로는 조금 평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울라 콜라테랄 리가먼트가 또 있는데 울라 콜라테랄 리가먼트는 울라 스틸로이드 프로세스에서 시작해서 이쪽에 올라가면 트리케트룸 있고 더 올라가면 하메이트 그 더 올라가면은 5번째 메타카팔본의 베이스까지 이렇게 여러 군데 복합적으로 붙는 그런 리가먼트가 되겠고요. MR상에서 뭐 잘 보이지는 않고 그냥 ECU 서브시스랑 블렌딩 돼서 그냥 쭉 올라가는 파이버로 보이는데 요것 또한 이제 MR에서 찢어졌다고 평가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MR 아스트로그래피를 했을 때 MR 그 콘트라스트가 새 나가는 걸 보고서 테어가 있다고 주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라 콜라테랄 리가먼트는 그냥 저희가 이제 학술적으로는 하는데 임상적으로는 크게 이거를 의미 있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가끔 이렇게 어벌전 프랙처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벌전 프랙처가 있으면은 이런 건 이제 리페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울라 콜라테랄 리가먼트가 이렇게 두꺼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니스카 호몰로그라는 건데 이렇게 생긴 거. 요거는 이제 피지폰과 트리케트럼, 파이소 트리케트랄 조인트의 스테빌리티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울라 콜라테랄 리가먼트가 두꺼워지면서 이런 모양의 호몰로그가 생기게 됩니다. 이 니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시노비얼 플라이카 같은 그런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시노비얼 플라이카에 해당하는 구조물, 요거는 메니스커스에 해당하는 구조물, 그리고 이쪽에 이런 리가먼트들은 뭐 MCL이나 LCL 같은 그런 리가먼트와 비슷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CU의 시스가 있습니다. ECU의 시스는 여기 도줌 쪽에서 스테빌리티를 담당하고 이 올라 헤드가 뒤로 빠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ECU가 요 동그란 건데 여기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시스가 있습니다. 이게 찢어지면은 ECU가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디스로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런 거는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MR 포지셔닝, MR 찍을 때 이제 어떤 자세로 찍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를 수 있고 자 이제 프로네이션을 하면은 이 스틸로이드 프로세스가 그 손바닥 쪽, 볼라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뉴트럴 했을 때 조금 더 올라가고 수피네이션 했을 때 완전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피네이션 했을 때는 꼭 ECU가 이렇게 서브럭세이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서브럭션이 있는 게 아니고 자세가 수피네이션이 돼서 ECU가 저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디올라 리가먼트들이 뉴트럴 포지션에서는 이렇게 쫙쫙 펴져서 잘 평가가 하기 좋은데 이게 포지션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여기가 이렇게 웨이비하게 MR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내려오면은 이쪽 볼라 쪽이 이렇게 웨이비하게 보일 수 있고 스피네이션 시키면 이쪽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에서는 이런 경우에 여기 테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되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세가 중요하고 자세에 따라서 이게 웨이비하게 보이면 이게 프로네이션 돼 갖고 그냥 이렇게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TFC 이제 인저리에서 가장 크게 쓰이는 클래시피케이션이 파머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제가 판독할 때 사용하는 것도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머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눠지는데 타입 1이 트라우마틱, 타입 2는 디제너러티브 체인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많이 찢어진다고 했던 1A 센트롬이 이제 퍼포레이션이 있는 경우인데 이거 제일 많은 것 같지는 않고 1B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1B 이런 데가 이제 찢어지면 이런 거는 리페어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 되고 여기는 그냥 익시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1C는 트리케트롬에 가서 붙는 부위가 찢어지는 경우 1D는 라디알 사이드가 찢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 보면 1B고요. 1A 트라우마틱과 디제너티브가 콤바인 되어 있는 경우에 1A에서도 찢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디제너티브 타입은 이쪽에 이제 TFC가 이게 지저분하면서 시그널이 변화가 있고 근데 완전히 퍼포레이션 되지 않은 형태 그게 이제 2A이고요. 거기에서 좀 더 진행해서 이쪽 루네이트에도 그때 지난번에 김정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라 임팩션이 생기면은 자꾸 여기 뼈가 닳습니다. 그러면서 얘도 닳고 얘도 닳고 이런 건데 얘만 달았을 때는 2A, 얘까지 달았을 때는 2B, 그리고 얘가 찢어졌을 때는 2C,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루네이트고 트리케트룸인데 트리케트럴 리가먼트가 끊어지는 경우에는 2D,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아스라이티스까지 5A까지 오는 경우에는 2E가 되죠. 네, 2E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 찍었던 케이스들인데 요거는 이제 TFC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말로 판독했던 소견이었고 요거는 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조금 지저분하고 하얗죠. 이런 거는 스틸로이드 이제 어태치먼트가 끊어졌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 병원 환자들 몇 개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도 보시면은 여기가 TFC가 가다가 스틸로이드 어태치먼트에서 이렇게 두꺼워져 있죠. 어떻게 보면 T1일 때 조금 더 잘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T1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스티로이드 어태치먼트가 찢어지면서 두꺼워져 있는 소견이 보이고요. 그레디언트에서도 보이는데 그레디언트는 오히려 마진이 좀 잘 안 보이고 그레디언트는 TFC 자체를 여기를 평가할 때는 그레디언트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XR 이미지도 중요한데 XR 이미지에서는 이게 병변이 있나 없나 여기에 이제 이데마 같은 것들이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ECU에 시스에도 좀 이데마가 있죠. ECU 시스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여기가 이제 카틸리지 있는 부위인데 여기에 이제 트라이앵귤러 카틸리지 끊어지면서 여기로 조금 이렇게 밀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이앵귤러 카틸리지 모양이 보였던 그런 1B에 해당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 엑스레이에서는 특별히 울라 포지티브 베리언스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넌유니하다. 네, 그것 때문에 찍었던 환자입니다. 예. 스카포이드 넌유니언으로 찍었던 환자이고.
보시면 말씀하셨던 스카포이드 넌유니언이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원래 아까 그 디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끊어졌죠. 근데 여기 루네이트에 콘드로 말라시아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보면 2A 케이스가 되고, 이 정도가 지금 되는데, 여기도 지금 여기 보시면 돌라, 라디올라, 리가먼트도 조금 태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브락세이션까지 되진 않았는데, 요거는 포지션 보면은 아까 보면은 요거 프로네이션 포지션이죠. 약간 뉴트럴에서 약간 더 아래쪽으로 내려온 프로네이션 포지션이었고, 여기가 조금 희끗희끗한 게 여기 약간 파셜 테어 의심되고요. 그러니까 이 아까 팔머에서 얘기했던 걸로는 그 라디오 울라 리가먼트에 대한 평가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에. 그래서 팔머의 단점이 그 디스탈 라디오 울라 DRUJ의 그 인스터빌리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주로 이제 디스크 TFC 자체에 대한 평가만이 이루어지고, 그 디스탈 라디올라 리가먼트에 대한 평가는 조금 안 되죠. 요거는 보면은 이제 그 울라 인펙션이 있죠. 포지티브 울라 베리언스가 있었던 환자고,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TFC가 완전히 닳아서 없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루네이트에 서브콘드랄 시스트가 생겼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2A보다 좀 더 진행한 2B로 볼 수 있었던 환자였고,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닳아서 이렇게 형태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 환자도 이렇게 엑시알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루네이트에 체인지가 있고, 뭐 디제너티브 타입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엑시알에서는 큰 의미는 없고요. 주로 이제 코로날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